네, 이제 두 번째 함수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함수식을 쭉 풀고 있는데, 첫 번째 함수식으로서 선택형 문제를 풀어봤었죠. 선택형이라고 하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출력을 시키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이러한 선택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choose 함수나 if 함수나 switch 함수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문제는 우리가 choose를 가지고 풀어봤었는데 choose뿐만 아니라 if 함수를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래서 특히 if 함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함수를 여러 개를 선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f 문장을 중첩을 시켜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형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면 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함수로서는 이제 검진 결과 1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를 보면 검진 결과는 여기 보면 검진 결과는 검사 항목수가 10 이상이면 요런 문제 조건 문장이죠. 검진 1 더하기 10을 하게 돼 있고, 요 조건이 참일 경우에 검진 1 플러스 10을 하고 그 외에는 검진 1 더하기 항목수로 구성을 하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가 요 앞에 문제를 풀 때 if 함수를 이용해서도 풀어봤지만 여기서도 또 if 함수를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if 함수만 사용하면 되는데 검진 1에다가 10을 더할 것인가 검사 항목수를 더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수식 시작하기 위해서 등으로 시작을 하고, 일단은 공통적으로 검진 1을 더합니다. 자 일단 검진 1자를 공통적으로 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현재 위치에서는 검진 일자를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이 5에 해당하는 요 검진 일자를 더하게 되는데, 더하기 전에 날짜도 숫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더하기나 이런 사칙 연산이 일단은 여기에서 10을 더할 것인가 아니면 검사 항목수를 더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더하기가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검사 항목수가 10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if 갈로 열고, 일단 if 함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콤마 갈로 닫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택되는 값부터 먼저 적어줍니다. 그러면 10을 더해질 것이 10을 더할 것인 아니면 검사 항목수를 더할 것인. 검사 항목수는 이거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만 적어주면 끝나죠. 조건식은 우리가 전에 봤듯이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된다 했죠. 세 개의 파트는 왼쪽에 기준, 여기서 기준은 검사 항목수가 되겠죠. 그래서 검사 항목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이상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적어보면, 그리고 비교하는 값은 10이죠. 그래서 세 개의 파트를 그대로 해보면 일단 검사 항목수가 크거나 같다 10 요렇게 구성이 되면 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10이 선택이 돼서 검진 1에다가 10이 더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외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항목수가 검진 1에 더해져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검사 항목수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6을 더했죠. 그래서 4월 6일에다가 6을 더하니까 4월 12일이 되었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쭉 복사만 하면 끝이 나죠. 그죠? 잘 돼 있는지 볼까요? 두 번째, 자, 10 이상이니까 10도 포함이 되죠. 10 이상이니까 그냥 10을 더했죠. 그래서 14가 되었고, 그 다음에 10 이상이므로 또 10이 더해졌죠. 그래서 22가 되었고, 5월 22일. 요것도 10 이상이니까 10이 더해졌으니까 10 이상은 무조건 10을 더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검사 항목수를 더하라 이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10을 더하니까 29가 됐죠. 근데 2월 달에
달에는 29가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3월 1일이 되었죠. 그죠? 요런 계산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21일 요것도 5가지니까 그냥 5를 그대로 더했죠. 그럼 26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죠. 3만 10 이하이기 때문에 1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3이 그대로 더해져서 25가 되고, 그 다음에 10 이상이기 때문에 10이 더해져서 37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월도 넘기면서 6일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더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근데 지금 자기 날짜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10이니까 그냥 12 더해져서 17일이 되었고, 그죠? 전체적으로 맞게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추주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교하는 값이 첫 번째 파라메타로 1, 2, 3,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추주 가지고 풀 필요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스위치 함수를 가지고는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 금진의 공단 부담금 합계 sum i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할 때 sum i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가 반드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sum if 같은 경우 라운드나 이런 것들은 주된 함수는 아니고, 우리가 전에 mid나 right 이런 함수처럼 중간중간에 어떤 값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초처럼 사용하는 함수인데, 이 라운드라는 함수입니다. 반올림 시키는 함수. 여기 보니까 천 단위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죠. 천 단위에서. 그래서 일십, 백, 천 단위에서 반올림 하니까 지금 천 단위가 5가 되니까 앞에 13만이 되었죠. 12만 5천 원에서. 그죠? 그래서 천 단위에서 일단 반올림 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 라운드 함수를 사용할 때 일단은 sum if를 통해 가지고 먼저 기본 금진의 공단 부담금 합계를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sum if 갈로 열고, 자, 파라미터가 3개가 필요하죠. 먼저 range, 물어볼 range입니다. 물어볼 범위. 그래서 검사 구분해서 지금 물어봐야 되죠. 여기서 보면 기본 검진이라는 거를 여기서 찾아봐야 되니까, 기본 검진이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어쨌든 뭐 눈에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항목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눈에 띄게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데이터가 몇 개이든 간에 물어볼 범위를 줍니다. 물어볼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컴마, 물어보는 조건입니다. 값입니다. 일단은 지금 기본이라는, 여기 지금 검진 뒤에는, 검진은 붙은 거고, 우리가 그때 셀 서식을 적용해서 붙여놓은 거고, 실제로 데이터는 추가, 기본, 종합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거 단어만 물어보면 됩니다. 실제 저장된 값은 그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같으냐 기본 이렇게 되겠죠. 같으냐 기본인데, 이 같다라는 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어는 생략할 수 없는데, 요 같다는 거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만, 이 값만 가지고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는, 그러면 이 기본을 이 범위에서 찾아지면 그것에 해당하는 뭐를 더할 것인가, 여기 공단 부담금을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단 부담금을 범위를 체크해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sum if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1만 5천 원이니까 얘를 천 단위에서 반올림 하라고 돼 있죠. 천 단위에서 반올림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결과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round 가로 열고 딱 하면, 자, 라운드 함수는 파라메타를 2개를 필요로 해요. 그 반올림 할 숫자를 첫 번째에다가 주고, 두 번째는 소수점 이하 자리 몇 번째에서 반올림 할 것인가는 그 반올림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반올림할 데이터는 지금 파라메타는 구해놨죠. 이 통째로가 sum if의 결과인 이 통째로 넘버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따라서 이 자리에 그대로 두면 되고, 뒤에 두 번째 라운드 함수 입장에서 두 번째 파라메타를 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number of digit로 넘어갔죠. 라운드 함수의 두 번째 파라메타로 원래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인가를 적어주게 돼 있는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같으면 1,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같으면 2,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같으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정수에서 반올림하라 하면 0,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하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지금 1000 단위에서 반올림하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주면 되겠죠. 그죠? 다 됐으니까 갈로 닫는 거 잊지 말고 닫아주고. 자, 이 sum if의 결과는, 우리가 함수라는 게 항상 어떤 값 하나를 계산해 준다 했죠. 그래서 이 sum if의 결과로서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그 아까 12만 5천 그런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결과를 첫 번째 라운드 함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반올림할 대상이 되는 넘버 자리에 요 애를 통째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값이 만들어져서 계산이 되어서 되돌려지겠죠. 그러면 그 넘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넘버를 1000 단위에서 반올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라는 파라메타를 줬죠. 그러면 엔터 쳐보면, 그렇죠, 21만 5천 얼마였는데 반올림이 1000 단위에서 반올림이 일어나서 22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 풀이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1000 단위 구분자도 찍어줘야 되니까 요거를 눌러주죠. 쉼표 스타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예시를 보면 이렇게 1000 단위 구분자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1000 단위 구분자를 찍어줘야 됩니다. 요것만 누르면 돼요. 자, 지금 푼 함수가 일명 이제 if 함수를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파라미터는 아까 봤듯이 이제 3개였죠. 이렇게 되겠죠. 3개가 들어가면 if입니다. 어쨌든 요런 이제 유형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뭐뭐뭐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조건을 만족하는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sum if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합, average if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그 다음에 count if 같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이렇게 뭐뭐뭐에 해당하는 거는 average나 sum이나 count 이런 식으로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것에 대한 함수니까 동일한 풀이가 적용이 됩니다. 요것도 어떤 패턴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if 문제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함수 중에 d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앞에 d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3개가 들어가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금방 풀었던 이렇게 if, 지금 sum if 가지고 풀었지만 어쨌든 sum이 되었던 average가 되었던 count가 되었던 그런 함수의 뒤에 if라고 붙은 이런 함수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d 함수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얘도 파라메타가 3개 필요하고 얘도 파라메타가 3개 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게 파라메타를 주는 방식만 다르지 둘 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요 함수, sum이든 average든 count든 대표적으로 그 3가지가 사용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요거를 이제 다시 sum if로 풀어보면, 자, 편의상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 값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값을 사용했던 이 함수가 여기 이제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그죠? 컨트롤 Z 요거 살리기 위해서 일단 개인 부담금 합계를 여기다가 일단 두겠습니다. sum 함수만 이용해서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수식을 적을 때 요거를 적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해주고, 그죠? F4 키를 눌러가지고 절대값으로 만들어주고 복사 딱 하면 그대로 살아나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삭제.
그죠? 뭐 오류 나와 있고 이러면 좀 보기 싫으니까. 자, 이제 이 문제도 sum if죠. 지금 d sum으로 동일하게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라메타 주는 방법만 두 개 다르게 이해하면 돼요. 이 문제는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앞에서 sum if 가지고 풀었으면 뒤에 또 d if 가지고 풀도록 나오고, 앞에가 d 붙은 함수로 풀이가 나왔으면 뒤에 if 붙은 함수로 풀도록 하는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 예제에서는 지금 d 붙은 함수는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일단은 요 밑에다가 해볼게요. 일단은 dsum으로 풀어야 되죠. dsum 갈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 d 붙은 함수만이 데이터의 범위를 적어줄 때 유일하게 타이틀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함수들은 아까 sum if도 그렇고 순수하게 데이터 부분에 대한 쪽에서만 데이터 영역 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d 붙은 함수는 유일하게 일단 이 타이틀이 포함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d 붙은 함수는 볼 것도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정해 주면 돼요. 뒤에는 안 해줘도 되는 게, 이거는 애초에 없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상으로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도 돼요. 끝까지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자, 첫 번째 파라메터는 타이틀 포함해서 전부 다 지정해 주면 돼요. 콤마. 자, 두 번째 필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가져올 필드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이 타이틀 부분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직접 영역을 줬다면 if 함수에서는 직접 영역을 지정해 줬다면 여기에서는 이 타이틀에 대한 원하는 필드를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단부담금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자, 콤마. 그 다음에 요 크리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식이 있고 크리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테리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식은 구성할 때 3개의 파트로 구성했죠. 그 3개의 파트 중에서 2개의 파트만 구성을 시키는 게 크리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따라서 지금 뭐냐면 일단 기본 검진을 조건식으로 물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타이틀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타이틀을 여기 자꾸 찍히니까 놔두고, 자, 일단은 여기서 끊을게요. 갈로 닫고 해가지고 끊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계산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일단 조건식을 먼저 구성해 놓고, 자, 이런 거 할 때 일단 d 붙은 함수에 대해서 조건식을 구성할 때 일단 해당하는 물어보는 타이틀을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밑에 기본이라고, 아까 같다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 했으니까 빼고 그냥 기본만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만 적어주면 되고, 따라서 요 d 붙은 함수의 세 번째 파라미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조건 부분, 반쪽짜리 조건 부분, 얘를 이렇게 박스로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돼요. 그죠? 21만 5천 맞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라운드 함수로 round 갈로 열고 넘버 자리에 얘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 저 뒤로 가서 콤마 해가지고 넘버 오브 디지트, 아까 -4였죠.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기 위해서. 그죠? 이 숫자가 헷갈리면 일단 넣어봐가지고 예시하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맞춰보면 돼요. 그래서 닫고 엔터하면, 그렇죠, 22만원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따라서 풀이가 이 두 개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돼요. 이거 천 단위급을 찍는 거는 이거 마찬가지로 얘를 탁 찍어주면 돼요. 그죠? 끝났습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두 가지 유형을 알아두면 요런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그냥 하나 공짜로 얻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풀이 방법이 똑같으니까. 자, if와 d 는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다만 이 파라메터를 주는 방식이 틀리는데, 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는 물어볼 값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뒤에 물어볼 값, 그죠? 같다는 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 없어도 되고 그냥 비교하는 값만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썸이면 썸, 에버리지, 카운트면 카운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더해질 내용이 있는 필드 전체를 또 영역 지정해 주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을 뭐 그걸로 그냥 멈추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요것만 풀기에 너무 간단하니까 라운드 함수를 하나 더 사용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첨단위에서 반올림이 일어나게 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요와 똑같은 거를 D 뭐뭐뭐로 붙은 함수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죠. 자, D 붙은 함수는 특징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유일하게 타이틀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범위에 넣어주고 전체를 다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합을 구할 D sum이니까 합을 구할 필드를 지정해 줍니다. 타이틀이 이제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이 타이틀에 있는 해당되는 그 필드만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건 부분은 지금 기본이라는 값을 물어봐야 되니까 이 검사 구분이 기본인 것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결과는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라운드 함수를 씌워서 천 단위에서 반올림이 일어나도록 한 거죠.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는데, 기본 검진이 아니라 만약에 추가 검진, 완전히 문제에 추가 검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추가 검진의 이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이제는 개인 부담금 합계를 해볼까요? 추가 검진의 개인 부담금 합계 평균을 한번 내보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if로도 풀 수 있고 D 에버리지로도 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라운드 함수 이런 거 쓰지 말고 순수하게 if D 뭐뭐뭐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average average if, 그죠? 가로 열고 딱 세 개죠. 일단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콤마 추가를 물어보면 되죠. 추가, 그 다음에 콤마 개인 부담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영역을 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요거 이름 정의 놨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매칭이 돼서 나왔죠. 뭐 똑같아요. 가로 닫고 엔터 하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소점 반올림 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일단 결과에 있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라운드 함수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렇게 했다면 하고 나중에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거를 아까 D average로도 풀 수 있다고 했죠. D average 가로 열고, 자, 처음에 거는 무조건 뭐 타이틀 포함해 가지고 다 줘라, 다 지정해라, 콤마 뭐의 개인 부담금, 요의 타이틀을 클릭. 세 번째는 자, 또 마찬가지로 검사 구분 요 똑같이 해야 되겠죠. 대신에 요 값을 이제 물어보는 값을 요렇게 해야 되죠. 요 얘를 복사를 하고, 이게 또 빠져나와야 돼. 이걸 사용하려면 일단은 가로 닫고 빠져나올게요. 요 조건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고 요 밑에다가 추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추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세 번째 파라미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두 줄 이 타이틀과 비교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요거 조건, 반쪽짜리 조건 부분, 얘를 영역 지정하는 거를 세 번째 파라미터로 D 붙은 함수에 세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끝이 납니다. 또 똑같이 나왔죠? 당연히. 그죠? 근데 뭘 하나를 더 해보는데, D average 이거 놔주고, 콤마, 자, 개인 부담금, 콤마, 자, 조건식을 주는데,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두 개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됐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요와 똑같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검사 구분, 추가 검진. 그죠? 따라서 이렇게 타이틀과 물어보는 게 첫 줄에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안 만들고, 뭐냐면 이 부분을, 즉 D 붙은 함수의 세 번째 파라미터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동일한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D 붙은 함수는 요런 경우라는 이야기는 타이틀과 물어보는 값이 첫 줄에 있는 경우, 첫 줄에 있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첫 줄에 있고 타이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요 그쵸? 요 조건식이나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세 번째 파라미터로 지정해 줘서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자, 이제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라운드만 씌우면 되죠. ROUND 요것만 해볼게요. 가로 열고, 자,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니까 2라고만 주면 돼요. 콤마 2 가로 닫고. 그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이 일어나 있죠. 뭐 밑에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생략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량 함수를 봤습니다. if, average if, sum if, count if. 그죠? count if는 특징이 파라미터가 두 개만 들어가요. 자, 볼까요? COUNTIF 가로 열고 물어볼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여기 보니 카운트 if 자체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걸 뭐 더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개수만 카운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값만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종합이다. 그럼 끝이죠. 간단하죠. 세 개가 나와야 되죠. 그죠? 3 나오면 맞죠. 그죠? 종합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 if는 파라미터가 두 개만 필요로 한다. 두 개만 필요로 한다. D 카운트는 재밌는 게 D 붙은 함수는 무조건 파라미터가 3개입니다. D 카운트다 하면 D COUNT라고 하면, 자, 이거 방법은 똑같아요. 다 주면 되고, 콤마 어디 거를 물어보냐는 이야기니까 관계는 없어요. 자, 요거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콤마 검사금 추가 검진을 물어보죠. 추가 검진을 물어보면 요걸 주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3 잠깐. 이 카운타.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비어있지 않는 셀을 개수를 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그러면 3이 나오죠. 카운트가 있고 카운타가 있는데, 카운트는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사용하고 카운트 A는 문자에서 개수를 따질 때 사용을 한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카운타. 근데 뭐 이것을까 저것을까 또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ITQ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라고 사전에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D 카운타를 사용하라고 하겠죠. if s만 카운트일 경우에 파라미터가 두 개만 필요하다. 근데 이거 뭐 고민 안 해도 될 게, 이거 그 함수를 사용했을 때, 자, COUNTIF 가로 열고 딱 해보면, 자, 파라미터 두 개밖에 없죠. 그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어쨌든 요런 거 관련된, 요런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겠죠. 패턴형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부담금의 중앙값, 이거는 알면 거의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면 메디안이라는 함수 자체가 대신에 여기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민 안 해도 될 게, 영역 지정을 딱 하게 되면 그게 이름 정의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름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공짜 문제예요. 그냥 메디안만 쓰면 되죠. MED까지만 치니까 나오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였냐면 개인 부담금의 중간에 있는 값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매칭 되니까 알아서 지가 이름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름 사용하라는 그 자체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끝입니다. 하나 닫고 엔터. 제일 중요한 값이 개인 부담금에서 요 95,000 요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천 단위 구분자가 찍혀 있다면 요런 거는 그냥 요거 눌러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다. 벌써 4개를 풀었어요. 그죠? 2개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V6급. 이거 참 재밌는 함수입니다. 뭔가를 찾아보는, 자, 우리 전에 팝업으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고객명이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팝업 형태로 나타나서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이 값에 해당하는 이 값이라 하면 고객명이죠. 고객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선이를 찾았으면 이 찾아진 데서 뭐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검진일자. 이 송선이를 찾아가지고 그 줄에 있는 검진일자를 가져와서 여기다 출력하라. 이럴 때 이처럼 무언가를 찾아서 그 줄에 해당하는 다른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VLOOKUP입니다. lookup, VLOOKUP, HLOOKUP 세 가지가 있지만 찾는 방향이 수직 방향이냐 수평 방향이냐에 따라서 HLOOKUP, VLOOKUP이 되는 겁니다. VLOOKUP이 제일 일반적으로 찾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밑으로 수직 방향. 그래서 VLOOKUP입니다. Vertical Lookup. 그런 뜻이겠죠. VLOOKUP 딱 해놓고 보면 됩니다. 가로 열고 뭔가 많이 필요하죠. 자, lookup value 찾을 값은 이거죠. 이걸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콤마. 자, 두 번째 파라미터는 테이블 어레이예요. 자, 두 번째 이 VLOOKUP 함수는 두 번째 파라미터만 잘 주면 돼요. 자, 아까 내가 D 붙은 함수만 이 타이틀이 들어가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딱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영역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 VLOOKUP에서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면 돼요. 뒤에 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는 어처구니도 없어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D 붙은 함수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D 붙은 함수는 타이틀이 들어갔는데 VLOOKUP은 타이틀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이 내가 찾는 값이 이 영역의 맨 처음에 첫 열애이자 맨 처음에 있어서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또 뭐가 있고 고객 번호가 있고 고객명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됐을 때 고객명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첫 번째 열애부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명이 두 번째 열에 있다면 두 번째 열부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줘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은 찾는 값이 요형이 첫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끝났고 또 콤마 해가지고 세 번째 컬럼 인덱스. 그러면 이렇게 요 H13에 있는 요 값을 여기서 여기 있는 범위에 첫 번째 열에서 찾은 다음에, 자,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요 줄에 있는 걸 다 가져올 수 있다 했죠.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자, 고객명이 1번, 검사구분 2번, 주민등록번호 3번, 검진일이 4번 따라서 가져올 데이터를 4번으로 합니다. 만약에 검사 항목수를 가져오라 하면 5번이 되면 돼요. 개인부담금을 가져오라 하면 6번이 되면 되고, 공단부담금을 가져오라면 7번이 되면 되고, 검사 구분을 가져오라면 2번이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라면 3번이 되고, 지금 검진일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4번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기가 1번이 되겠죠. 2번, 3번, 4번 이것들하고 시작 범위가 무조건 1번이 된다. 고정된 1번, 2번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숫자로 나와서 그런 거고, 이걸 날짜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간단한 날짜. 그러니까 맞죠? 송선희의 검진일이 2월 19일, 그죠? 이걸 바꾸면 김현진, 잠깐만, 맨 마지막에 거를 안 줬네, 그죠? 맨 마지막 파라미터를 안 줬네, 그죠? 콤마. 자,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이거는 0, 그죠? 정확하게 일치를 줘야 돼요. 찾는데, 자, 이 값을 찾는데, 지금은 뭐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찾을 값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없었을 경우에 유사한 거라도 찾겠느냐, 그러면 true, 1.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것이냐는 0.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false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나왔죠. 김현진의 7월 27일. 맞죠? 또 다른 거 바꿔보면 김진구는 5월 12일, 그죠? 잘 갖고 오죠. 자, 요 함수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했던 요 풀이 방법과 절차대로,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대로 풀면 이것도 그냥 공짜 문제와 다름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구의 뭐 이게 검진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검사구분, 주민등록번호, 검진일, 검사항목수, 개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다 각각 문제를 바꿔가지고 찾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 숫자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찾을 값, 요 두 번째, 이 VLOOKUP 함수는 두 번째 함수를 잘 주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탭을 주는 건데, 어떤 경우는 찾는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요거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문제가 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보니까 검사 항목 수가 가장 많은 고객명이라고 하는데 인덱스, 매치, 맥스 이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세 가지를 사용해라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형이에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검사 항목 수가 가장 많은 고객명, 검사 항목 수가 가장 적은 고객명, 검사 항목 수가 가장 많은 금진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이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거부터 하면 돼요. 뒤에 거부터. 자, 먼저 맥스, 그러니까 검사 항목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알 수 있어. 18가지죠. 그죠? 18개. 얘가 제일 크죠. 뭐 얘가 나올 겁니다. 맥스. 일단 거꾸로 하면 돼요. 맥스. 갈로 열고 이 범위 주면 돼요. 검사 항목수. 갈로 닫고. 엔터. 18이 나오면 되죠. 이거까지 같이 온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그냥 일반으로 해버리면 뒤에 우리 그거 했던 거 날라가 버립니다. 셀 서식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큰 값이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이 값이 이 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몇 번째 행이냐 따라서 3이 나오겠죠. 하나, 둘, 세 번째 있으니까. 그죠? 3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찾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18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위치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자, 일반, 자, 얘를 자 앞에다가 match 갈로 열고 딱 해봅시다. 자, lookup value 하나, 둘, 세 개만 들어가면 돼요. lookup value 찾을 값이에요. 찾을 값은 이미 이 max를 통해서 찾아놨죠. 18이라는. 그러니까 lookup value 매치 함수의 lookup value 자리에 제가 통째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찾을 값이니까. 그리고 뒤에 딱 넘기면 되죠. lookup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여기. 뭐 준 걸 또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 범위는 맥스 함수의 이야기고 지금은 매치 함수 입장에서 찾을 범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스 함수하고 연관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맥스 함수는 그냥 이 결과로서 18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 18을 이 범위에서 찾아서 그 위치, 행에 대한 위치를 알려줘. 그거죠. 그럼 세 번째는 무조건 0입니다. 정확하게 일치. 문제에서 없는 값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 무조건 0입니다. 그리고 끝이죠.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3이 나오면 맞죠. 그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이 전체를 그냥 3이라고 생각하세요. 3행 생각하고, 자, 인덱스 함수는 뭐냐면 반대로 위치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뽑아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지금 고객명을 뽑아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인덱스 index 갈로 열고, 자, 위치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찾을 범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사 항목수가 가장 많은 고객명을 가져와야 되니까 찾아올 범위가 이 고객명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 고객명에 대한 범위가 되면 돼요. 그리고 콤마.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로우 넘버죠. 자, 로우 넘버 구해놨어요. 세 번째 행, 3행. 그죠? 따라서 이게 통째로가 로우 넘버 요 파라미터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이 전체를 그냥 13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3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저 뒤에 가서 콤마. 자, 컬럼 넘버는 무조건 1이에요. 왜? 한 열밖에 없죠. 그죠? 한 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이고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니까 김진구가 오겠죠. 잘 온 것 같아요. 그죠? 자, 다른 걸 한번 풀어보면 개인 부담금이 가장 작은 금진 1을 가져올까요? 뭘 가져도 이 문제를 엄청나게 낼 수 있어. 금진 1을 가져와라. 개인 부담금이 가장 작은 금진 1을 가져와라. 당연히 얘는 인덱스 매치 민을 사용하라고 했겠죠.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민부터 민 가로 열고 개인 부담금 이런 매칭이 딱 되겠죠. 그죠? 가로 닫고 엔터. 제일 작은 거 35,000이잖아요. 그죠? 얘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match 함수를 이용해서 자, lookup value는 지금 찾아놓은 이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할 일은 뒤에 가서 콤마. 자, 그럼 이거 착착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찾아올 거냐? 그 다음 파라메타는 이 값을 찾을 범위예요. 그럼 찾을 범위가 항상 똑같았죠. 안에 min 들어간 거나,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콤마 끝에는 뭐? 무조건 0. 그죠? 걸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가 1, 2, 3, 4, 5, 6이 나오겠죠. 그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전체가 6행이라고 생각하세요. 6. 그러면 인덱스 함수 입장에서 index 가로 열고 자, 가져올 거 금진위를 가져온다 했으니까 금진위를 범위를 주고 콤마 로넘버 자리에 얘가 통째로 6이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고 내가 할 일은 저 뒤에 가서 콤마 해가지고 넘기는 거. 컬럼 넘버는 무조건 1. 한 열이니까. 끝이죠. 그러면, 맞죠? 요건 이제 날짜로만 바꿔주면 되죠. 간단한 날짜. 맞죠? 여기 제일 작은 얘 값을 찾은 다음에 얘 위치를 구해서 옆으로 쫙 가서 6번째에 해당하는 1열, 이거 무조건 의미가 한 개니까 1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서 출력하라니까 4월 22일 가져오면 맞죠?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함수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죠? 비록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풀었지만 지금 웬만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많은 함수들을 풀어봤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if 패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d 함수, 그 다음 메디안 값은 여기 별 거 없고,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 빠졌다면 날짜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문제 가지고 풀 때 한번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문제는 다 끝났고, VLOOKUP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복잡했지만 하나씩 따져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는 3개의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인덱스 매치 맥스, 인덱스 매치 민, 그죠? 요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지금 또 풀어봤었고, 그죠? 그 다음에 메디안, 중앙값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그냥 공짜와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함수 문제에서 반 이상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A 등급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도 못 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근데 문제 패턴을 보면 이런 분류형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이 분류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choose나 if나 switch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데, 또 다른 문제에서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또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또 나오고, 그죠? 주로 수식 계산 형태로 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식 결과값하고 if 함수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if d 함수, 사용 방법과 파라메타 주는 요령, 그런 것들만 잘 숙지하면 데이터만 바뀌지 풀이 방법과 절차는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조금은 엉뚱하게 나왔어요. d 붙은 함수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문제.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개인 부담금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 최소 및 최대 값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부담금 쪽이죠. 그러면 개인 부담금 쪽을 쭉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막대가 있죠. 여기서 빨강만 선택해주면 이 문제 끝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되게 간단하죠.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여기 제일 작은 값을 제일 작은 막대로, 나머지는 상대적인 막대라고 제일 큰 막대를 제일 큰 막대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표시해 주죠. 되게 좋은 기능이죠. 우리 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되게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요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로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느 놈이 제일 크고 어느 놈이 제일 작은가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게 그래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자, 수식을 이용하여 개인 부담금이 1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 서식을 적용해라. 글꼴을 파랑으로 해라. 행 전체에 대해서니까 일단 이렇게 찍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찍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아니면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여기 하나 있어야 돼요. 이 범위 안에 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규칙 적용된 게 하나가 걸려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규칙, 세규칙. 자, 세규칙. 자,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식을 사용하여. 그죠? 수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식 적을 수 있는 칸이 딱 있어요. 자, 일단 수식이니까 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할 때 요령이 지금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개인 부담금이죠. 그럼 개인 부담금 맨 첫 번째 데이터 있죠.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상? 같다, 크다, 10만. 그죠? 이러면 끝이에요. 단 지금 범위를 이렇게 다 주고 들어왔고, 지금 첫 번째 요거 하나만 지금 체크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요거 체크해야 되고, 요거 체크해야 되고, 요거 체크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 주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데이터만 고정이죠. 잘 보세요. 지금 G열은 고정이죠. 이 범위 전체에 대해서 G열은 고정입니다. 고정이라 해야 돼요. 따라서 G 앞에는 달러를 붙여놔야 돼요. 근데 요 숫자 5에서부터 요 행 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5행, 6행, 7행, 8행, 9행 자동으로 변해야 되죠. 따라서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즉 G열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거기다 달러 붙이고, 변해야 될 것은 원래가 상대 주소로 놔둬야 된다 했죠. 따라서 요 숫자 쪽은 달러 기호를 빼가지고 그려야 돼요. 이거. 자, 숫자 쪽은 달러 기호를 뺍니다. 이제부터 요런 게 나오면, 조건부 서식 짜고에 나오면 그걸 요런 식으로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원리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G열은 고정이고, 고정돼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달러 기호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 밑에 하나씩 따져야 되니까 자동으로 따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 쪽에는 상대 주소로 그대로 놔둬야 되죠. 그래서 달러를 빼버려야 돼요. 숫자 쪽은. 그리고 묻는 거는 조건식이죠. 자, 대상, 비교연산자, 비교하는 값. 문제 그대로잖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다 같다 해줘야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요걸 만족하는 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자, 서식 들어갑니다. 글꼴을 파랑으로. 글꼴을 다른 거는 선택하라고는 말이 없어요. 단지 색만 파랑. 얘가 연한 파랑이고, 얘가 파랑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이런 수식을 이용한 것과 데이터 막대로 처리한 게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종 확인하면, 그죠? 10만 이상인 것들만 파랗게 칠해졌죠? 그죠? 이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한 10,000건이 되는데, 그 10,000건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빨갛게 뭐 줄을 그어 달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자를 대가면서 왼쪽 값 확인이 되어서 해당이 되면 빨간 줄 긋고, 만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기능으로 해서 그냥 출력만 딱 시키면 끝이죠.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비록 1작업의 한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봤듯이 1작업에서 풀 수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전부 다 커버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